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 네, 이번 코너는 크립토온입니다.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후보가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그러면서 투자자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가상자산 핀테크 회사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를 다시 언급했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원유처럼 비축해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상당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비트코인 행사에 가서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 비트코인을 미래 디지털 세상의 석유와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전언이 전해져요. 네네. 결국 이제 석유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비축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고를 풀어서 가격도 안정화시키고 사회에서 여러 군데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석유의 가격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이제 미국 달러화가 또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이 달러화가 석유 결제 국제 무역에서 쓰이면서 달러화가 기축 통화 가치가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트럼프 현재 공화당 후보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컨퍼런스까지 가서 직접 비축 자산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석유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지급하는데 결제를 하는데 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거나 아니면 이제 미래에 어떤 자산, 다른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거라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조금 더 넓은 그림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석유는 우리가 명확하게 어디에 쓰일지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네.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조금 그걸 예상하기가 힘들죠. 과연 이게 어디에 쓰일지, 돈으로 쓰이게 될 건지, 결제 수단으로 쓰일 건지.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일단은 AI 군비 경쟁을 지금 미국이 중국과 여러 나라들과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 AI 군비 경쟁, AI 암스 레이스라고 하는 이 경쟁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것도 트럼프 현재 후보가 미국에 있는 그 채굴 업체 대표들과 만나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AI 관련된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이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이 전력 수급에 관한 문제에서도 비트코인 채굴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걸 결국 비축 자산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비축해 놓은 비트코인 양도 어떻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비축을 해놨다기보다는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놔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21만 비트코인 정도가 있는데요. 그 21만 비트코인은 범죄 수익을 몰수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내놓고 팔아야 돼요. 근데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그 한도가 있을 겁니다. 최장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전엔 시장에 그래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현재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21만 비트코인을 그냥 안 팔고 이제 미국 재무부 소속 비축 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겁니다. 21만 비트코인이면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네요. 이 실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수급에는 이제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은 비트코인을 몇 개까지 늘려나가겠다라거나 언제까지 몇 개를 모으겠다라는 이런 어떤 기간이나 아니면 개수에 대한 그런 공약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가지고 있는 21만 개 또는 앞으로 범죄 수익금을 또 몰수를 하겠죠. 이렇게 미국 정부가 가지게 되는 것들은 안 팔겠다 정도의 공약이라서 수급에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또 여러 정치인들이 있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0만 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아예 공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시아 러미스라고 하는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은 100만 개까지 모으겠다. 이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들이 만약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그 정치인들과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실제 개수가 정해지면 그것은 이제 수급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할 거란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의회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 상하원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원이 지금 민주당 과반이거든요. 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암호화폐에는 좀 적대적인 인물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특히 중진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연준과 이제 은행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헤게모니를 뺏긴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은행들, 특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많은 비판을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결국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전략적 자산으로 미국 정부가 가지게 되면 이제 은행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어떤 달러 헤게모니 이거를 이제 경제학 용어로 이 트랩핀 딜레마 또는 이 캔틸런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네. 결국 돈의 수도꼭지를 누가 쥐고 있냐 이 싸움입니다. 이 수도꼭지를 은행들이 그동안은 잠그고 조이고 할 수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림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를 싫어하는 것이죠. 주도권을 뺏기기 싫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반대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비트코인 그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채굴 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까지 이제 미국으로 또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게 저도 가상자산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탈중앙화에 역행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은 탈중앙성이 그 가치를 많이 이끌어 올리는 어떤 중요한 요소인데요. 채굴자들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채굴자들만 많은 채굴 해시레이트를 가져간다면 이 네트워크가 탈중앙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다른 여타 알트코인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채굴자들이 중앙화되어도 비트코인 자체가 중앙화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결국 블록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역할까지 하는 서비스 제공자지만 그 블록을 검증하고 다른 블록 노드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노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와 노드는 다르다. 노드가 탈중앙화돼 있으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고요. 네. 2017년, 18년에 이 블록 사이즈 워라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네. 지금처럼 이제 거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그것을 저지시킨 역사가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 사이즈 워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걸 공부해보면 비트코인이 뭐 채굴자들이 좀 기업화되고 중앙화되어도 크게 문제 없이 탈중앙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트럼프의 발언이 이제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이 해리스 후보의 당선 확률이 부각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 해리스 후보는 당초에 가상자산 업계에 좀 친화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큰 의견을 표현했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고요. 예. 이 민주당 내에서 그냥 바이든 현재 이제 대통령과 함께 당시 이제 바이든 후보 시절에도 그랬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좀 적대적인 입장을 차라리 많이 보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회의를 가지는 거를 추진하기도 하고 이 도네이션이죠. 기부금도 암호화폐로 받는 것도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조금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으로 턴어라운드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 트럼프 쪽 진영의 굉장히 열성 지지자로 사실 지금 편입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저지하고 또 일부 표심도 가져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의 이제 과반의 지지층을 형성하는 게 젊은 세대지 않습니까? 네. 이 젊은 세대가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투자를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좀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투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갈 거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자산으로서 어떤 지위를 가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이 전통적인 화폐들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요가 될 겁니다. 이 트럼프 현재 공화당 후보도 뭐 이유가 뭐가 됐던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마라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저희 같은 개인들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일부 내 은행 통장에다 넣어놓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중화되는 세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물물 교환에 사용하는 화폐의 시대가 또 옵니다. 그 화폐의 이제 3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성장을 한 어떤 자산은 화폐로서 물물 교환의 매개가 됩니다. 네. 직접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과 비트코인을 교환하거나 이런 것도 아주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특히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 외에 있는 국가들에서 먼저 발현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죠. 특히 아르헨티나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달러가 많이 없죠. 그럴 때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결제 수단으로서 이게 더 용이한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간밤에 미국 경기 지표가 악화한 걸로 나오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도 좀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거시경제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은 요즘 많이 상관성이 높은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고 또 다음 이제 연착륙이 과연 있을 거냐, 아예 그냥 경기가 호조인 상태로 내년으로 넘어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도 많이 출렁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구매력을 잃고 있는 신용화폐 대비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크립토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